자, 2026년 4월 우리 경제의 최신 건강검진 결과표가 나왔는데요. 과연 성적표가 어떨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각종 지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와, 우선 이 숫자 좀 보세요.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9.2%나 늘었습니다. 이 숫자만 딱 보면 와, 우리 경제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엄청난 숫자 하나가 우리 경제의 모든 걸 말해줄까요? 글쎄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빛나는 부분부터 봐야겠죠? 바로 한국 경제의 심장, 수출입니다. 요즘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엔진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야,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IT 기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컴퓨터 수출은 무려 189%, 그리고 반도체는 151%. 와,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특정 품목, 반도체 하나만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중국,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할 것 없이 우리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 모두에서 한국 제품을 찾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출 호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달리고 있는 수출이라는 배 바로 앞에 아주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컨트롤하기 힘든 외부 변수들이죠. 그 먹구름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는 바로 기름값, 유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단 한 달 만에 거의 2배로 뛰어버렸어요. 2월에 배럴당 68달러 하던 두바이유가 3월에는 거의 129달러까지 치솟았으니 정말 엄청난 충격이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한국 경제가 처한 딜레마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한쪽에서는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수출이 막 경제를 앞에서 힘껏 끌어주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온 저유가라는 복병이 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흔드는 형국인 거죠. 정말이지 두 얼굴을 가진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가 폭등이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게 바로 우리 지갑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2.2%나 올랐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당장 마트 가서 장 볼 때 부담이 확 커졌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경제의 빛과 그림자가 우리네 일상, 그러니까 일자리나 소비 심리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고용 세장을 보면요, 이 온도차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건이나 사회복지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29만 개 넘게 새로 생겨났어요. 아주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전통적인 우리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 경제 구조가 이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일자리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8%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지갑을 여느냐 마느냐, 즉 소비가 경제 전체의 활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인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봤던 바로 그겁니다. 물가는 오르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체감하는 물가는 팍팍 오르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계 경제를 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만 봐도 이놈의 유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스멀스멀 피오르고 있고요. 또 다른 핵심 파트너죠, 중국. 여기는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겨우 회복세를 보이나 싶었는데 여기도 물가 상승이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20년 4월 현재 우리 한국 경제의 건강 상태,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쾌청한 하늘과 먹구름이 동시에 낀 그런 날씨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쪽에서는 반도체를 앞세운 강력한 수출 엔진이 우리 경제를 힘차게 끌고 가고 있지만 바로 그와 동시에 유가 급등, 물가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아주 거센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거세지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과연 이 강력한 수출 엔진 하나만으로 우리 한국 경제라는 배가 계속해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앞으로 몇 달간 우리 경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